자, 이번 강의는 이어서 이제 정연파 교류의 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정연파는 자, 이렇게 생긴 사인 함수, 사인파, 파동 모양의 이런 형태의 파를 우리가 사인파다 그런다고 그랬죠. 이거는 순간적으로 변해요. 순간적으로 얘가 커졌다가 점점점 작아져서 0이 됐다가 이제 반대 방향으로 커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이렇게 순간순간 계속 변해. 그럼 이거의 도대체 크기를 뭐라고 얘기해 줄 거냐? 0일 때도 있는 것이고요. 여기 최대값, 최대값을 VM이라고 보통 얘기한다고 그랬죠. 맥시멈. 그래서 VM, 최대값으로 할 것인지 0으로 할 것인지 음의 값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정의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일단 우리가 요 녀석의 우리가 순간순간의 그 교류의 순간적인 시간의 값을 표현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소문자로 쓰죠. 타임, 시간에 관한 함수고 VT, 얘를 전압에 관한 식, IT에는 전류죠. 그래서 이 경우는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면 순식값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값들을 먼저 봐야 되겠네요. 순식값과 최대값과 실효값이 있는데 먼저 이제 순식값부터 알아보면 순식값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우리가 봐왔던 대로 VT, 시간에 따른 요거 전압의 크기를 표현한 거고요. 이건 순간순간에 전압을 알려주는 식이야. 그래서 순식값이고 오호 VM 그거에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면서 아하 플러스 세타 딱 보는 순간 앞서 나가죠. 플러스 진상이네. 요 크기가 기준 거보다는 세타만큼 앞서서 지금 출발했다. 이런 형태를 나타내고요. 그때 이 최대값 VM이라고 그랬지. VM. 여기 최대일 때의 그 값을 VM이라고 하고 이 파형의 형태는 그러면 이 최대값과 여기 위상 플러스 세타죠. 이걸 최대값 얘를 위상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걸 표현해서 VM 사인 오메가 T. 이 사인 오메가 T는 늘 똑같아. 이런 형태의 파형이라면 사인 오메가 T는 늘 똑같아요. 얘만 뭔가 달라져. 그쵸? 크기와 위상만 달라져. 아무튼 이게 순간적인 그때의 전압을 나타내주는 값. 그래서 순식값으로 우리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최대값은 여기에서 뭡니까? 여기 최대가 됐다가 0이 됐다가 이거는 최소가 됐다가 이렇게 늘 바뀌지만 아무튼 최대값을 VM이다 이러죠. 또는 뭐 전류에서는 IM이다 이렇게 기호로도 쓸 거고 그 다음에 실효값은 이 녀석이 실제의 어떤 효과를 주는 값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녀석이 그럼 실제로 어떤 효과를 주느냐? 과연 0을 쓸 거냐? 아니면 최대치를 쓸 거냐? 근데 늘 최대치가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니죠. 늘 변한단 말이야. 그럼 이 녀석을 우리가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 그런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는데 한 주기 동안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여기죠. 한 주기 동안의 순식값에 괄호가 있어야 되네. 순식값에 제곱한 녀석의 평균값. 이거는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면 적분하고 이래야 되지만 아무튼 이런 의미를 갖고요. 한 주기 동안에 요 크기에 관해서 제곱을 한 녀석의 평균값을 뜻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는 요거를 기억해야 돼요. 바로 실효값을 우리가 V 그냥 이렇게 썼는데 그 녀석은 오호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배 즉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이고 결론적으로 얘가 1.4 얼마죠? 이 녀석을 아무튼 나눠서 해보니까 0.707 대략 최대값의 0.7배 정도 하는 정도의 값이 실제로 이 녀석이 실제적으로 효과를 우리한테 주는 값이다. 실효값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럼 실효값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우리가 집에 있는 콘센트 220V인 거 다 알죠? 근데 220V? 얘가 뜻하는 바가 뭘까요? 얘는 교류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얘를 220V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최대값일까요? 실효값일까요? 순식값은 아니겠지. 늘 변하는 건데 그 녀석을 대표해서 표현한 거야. 얘는 220V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실효값이죠. 실효값. 그래서 이런 우리가 멀티테스터를 가지고 그쵸? 이쪽에 보면 여기 메뉴에 V하고 이렇게 물결 모양이 있어요. 교류를 전압을 측정하는 그런 메뉴고요. 이쪽에 보면 V하고 이렇게 짝대기 쭉 있는 거 있어요. 얘는 직류 전압을 재는 건데 이 교흡 전압 재는 쪽에다가 놓고서 이쪽
양단을 이쪽에다가 딱 꽂아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두 녀석을 뭐 교류니까 어디 바꿔서 꽂아도 괜찮아요. 편하게 아무데나 꽂아서 이 두 개를 딱 꽂아서 재보니까 실제로 우리 사무실에서 한번 재봤더니 얘가 230V가 나와요. 이것은 얘랑 큰 오차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녀석은 220V 또는 230V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교류는 계속 변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한테 효과를 주는 값으로 바로 실효값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220V다 얘기하는 것은 실효값을 뜻하는 거예요. 실효값. 그래서 그 실효값은 최대값을 0.7배 정도다. 0.707. 이건 아주 작으니까 0.7, 0.7배.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최대값보다는. 최대값이 이렇게 있다면 대략 이거의 0.7배 정도 되는 값. 뭐 이 정도 값. 0.7VM 정도 하는 값이 이 녀석의 실제 우리한테 주는 효율적인 값이다. 실효값이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연파 교류를 이제 우리에게 이제 순식값으로 이렇게 주어지면, 자, 순식값이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주어지면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딱 알아차려야 돼요. 이것만 딱 보면 이건 순간순간에 지금 전압의 값을 다 표현한 거야. 그렇죠? 이 녀석은 순간순간에 전압을 다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식이죠. 이거를 보면 딱 알아차려야지. 여기서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최대값이 바로 VM이죠. 지금 이 상태. 자, 이거부터 잘 봅시다. 이때 이 최대값은 우리는 VM이라는 걸 알죠. 그렇다면 자, 이 녀석의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교류의 최대값이 VM이면 실효값은 얼마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로 최대값이 실효값이 아니죠. 바로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 즉 얼마? 0.707, 0.7 정도 곱한 VM이 바로 실효값이다. 이렇게 알아차려야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류도 이걸 바로 우리가 순식값이라고 하고 이 녀석 역시 사인파 형태로 돼 있고 최대값이 IM이네. 그렇죠?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고요. 물론 이 녀석은 위상이 여긴 플러스 세타, 세타만큼 진상인 거구나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요. 기준에 어떤 사인파가 있을 때, 기준에 사인파가 이렇게 기준이 있을 때 그 녀석에 비해서 얘는 세타만큼 앞에서 출발한 요 녀석은 이렇게 진상인 요런 파형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얘는 어떤 기준 파형이 역시 있을 때 세타만큼 뒤에서 시작한, 그쵸? 얘는 지상이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전류 순시치가 주어지면 이 녀석의 실효값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의 실효값은 바로 루트 2분의 VM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0.7 정도를 곱한 VM이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이건 최대값일 뿐이야. 실제적인 효과를 주는 값은 최대값을 루트 2로 나눈 값, 0.7배 한 값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 녀석을 이제 표현해주는 이 순식값을 우리가 이제 표현해주는 것, 바로 이 정연파를 이제 우리가 벡터를 이용해서 극좌표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것. 앞에서 우리 전기 수학에서 이 극좌표 이용하는 거 봤죠? 자, 결론적으로 핵심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이렇게 돼 있는 이 순식값을 간단한 극좌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녀석은 이 극좌표를 쓸 때에는, 자, 이때는 최대값을 썼지만 극좌표에서는 실효값을 쓸 거라는 거지. 얼마입니까? 실효값이 바로 그러면 루트 2분의 VM 이렇게 쓸 거고요. 그치? 그리고 지금 우리 앞으로 배울 것들은 다 사인 오메가 t는 다 똑같다고 그랬지. 바로 요 녀석들만 다르기 때문에 이 녀석만 이제 표현해서 각 이렇게 표시해주고 여기에서는 플러스 세타 또는 세타 이렇게만 표시를 해주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표기 방법을 바로 얘하고 똑같은 표기 방법이다라고 받아들여야 돼. 이건 약속이야. 응? 자, 약속 지켜봅시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요 녀석 지금 IT에서 IM sin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얘 늘 똑같아. 이거 없애버리고 자, 극좌표로 이 녀석을 극형식이라고도 하고요. 자, 극형식으로 얘를 표현해 보면 얘는 뭘 쓰겠다고요?
극형식, 극좌표로 표현한 것은 최대값을 안 쓰겠다고 전기에서는 얘는 시력값 루트 2im이라고 쓸 거고요. 거기에 바로 이 녀석의 위상, 기본거하고 다른 부분만 여기에 각하고 이렇게 표시해 주겠다 그 얘기죠. 얘는 마이너스 세타니까 각 표시를 하고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표현해 주면, 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은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자 그 얘기라고요. 이게 정말 중요하고, 왜 갑자기 사인이 왜 갑자기 극좌표가 되고 왜 벡터가 되었는가, 이 연결고리에 대해서 처음에 굉장히 헷갈리죠. 근데 이제 앞에서 다시 강조하지만 정기 강의, 정기 수학에서 강의했던 내용들을 보시면 이거 충분히 알아야 되고요. 또 설령 만약에 거기에서 적당히 이해하고 잘 좀 어려웠다 하면 다시 여기에서 이 결론만 받아들여도 좋아요. 이렇게 표현된 것을 이런 극형식 또는 극좌표로 이렇게 표현해도 이 녀석을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자, 앞으로 얘 이제 없다고 생각하고, 자, 다음 정연파가 이런 정연파다라고 알려주면 이제 우리는 오호, 이 녀석만 봐도 이 녀석을 순식값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없애버리고. 자, 이제 이 녀석을 가렸어요. 자, 다음 정연파가 이런 극좌표로 표현되어 있다. 이 녀석의 순식값으로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것만 보고서도 이 정연파는 바로 오호, 루트 2 VM? 그러면 여기다 뭘 적어야 돼요? 이 녀석에다가 루트 2를 그럼 곱해야 되겠지. 뭡니까? VM하고 여기 0도가 아니라 세타라고 표현되어 있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인 오메가 t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요. 거기에 여기 세타로 표현되어 있는 플러스 세타 이렇게 써주면 이 극형식 또는 극좌표로 표현되어 있는 정연파의 표현을 이렇게 순시치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 자, 여기도 갑시다. 자, 어떤 정연파가 이런 정연파야 라고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을 가지고 순식값으로 한번 나타내보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녀석은 시력값이기 때문에 여기에다 루트 2를 곱한 여기는 im을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그때 사인 오메가 t는 늘 똑같아. 늘 똑같아.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가 0이 아니라 위상이 마이너스 세타라고 써있네. 뭐 해줘야 돼? 여기다 마이너스 세타를 이렇게 써서 표현하면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우리가 정연파 교류를 순식값으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 그 얘기라고요. 오호, 그러네.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또 이렇게 알려져 있다면 우리는 이렇게 다시 해석하고 당연히 같은 거라는 거죠. 즉 이 극좌표 자체가 이 정연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똑같이 그냥 표현한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를 들어서 자, 다음 어떤 전류가 다음과 같은 파형을 갖는 순시치로 주어졌다. 자, 이 녀석이 이제 당연히 얘의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적어보면 이 녀석의 최대값은 이 값 자체가 최대값이죠. 10루트 2가 최대값이고, 그러면 이 녀석의 시력값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얘를 루트 2로 나눠줘야 돼. 나눠주니까 얘는 12 이 녀석의 시력값이 되고, 그때 여기 위상, 그렇죠? 위상이 얼마냐 그러면 사인 오메가 t가 있으면 이거는 빵인데 거기에 플러스 3분의 파이가 더해져 있네? 위상이 바로 3분의 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응? 알겠지? 그러면 자, 이 녀석을 이제 다음과 같이 이 정연파의 표시를 극형식 또는 극좌표로 한번 나타내 봅시다. 자, 이 녀석을 똑같은 거를 지금 이렇게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그치? 자, 이 녀석을 자, 요렇게 주어져 있는 순식값을 자, 극형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하자고? 바로 시력값과 위상만 표시해 주면 된다 그 얘기라고. 이 녀석의 시력값은 얼마? 10이죠. 10. 그러니까 이 녀석은 10하고 각 표시를 이렇게 해주고, 이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니까 얘만 표시해서 3분의 파이 이렇게 나타내주면 요 정연파가 이거야 이거.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된다고요. 또 자,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죠. 직교좌표. 이 녀석을 직교좌표로, 즉 x, y 이렇게 y축, x축이 있을 때 어떤 점을 이 녀석을 x, y 이런 좌표로 표현해 보는 것. x축으로 얼마만큼,
y축을 얼마만큼 이런 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직교좌표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극형식으로 주어지면 이 직교좌표 바꾸는 거 사실상 공식이었지. 바로 이 녀석의 실효값인 10에다가 코사인하고 요 각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컴마 y좌표는 10하고 역시 사인 3분의 파이, 여기가 앞에는 코사인 뒤에는 사인, 이 값을 계산해주면 그게 바로 직교좌표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극형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정연파를 상가함수로 나타내봐라 그러면 이 녀석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바로 그대로 10 코사인 3분의 파이에 여기에 플러스 j만 이쪽에 붙여서 하기로 했죠. 얘는 10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도 표현해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이제 최종적인 어떤 복소수 형태로 표현해라 그러면 이건 사인 코사인을 써서 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가함수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복소수로 표현할 때는 이걸 계산해 보는 거죠. 코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잖아. 그쵸? 코사인 3분의 파이는 이쪽에 그려볼까요? 얘가 60도짜리, 60도가 3분의 파이니까 1대 2대 루트 3에 의해서 코사인은 2분의 1이네. 이 값 대신에 이제 2분의 1까지 실제로 계산해 보면 곱하면 5가 됐죠. 마찬가지로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 이 녀석 대신에 2분의 루트 3을 대입해서 약분해서 계산해 보니까 오호, 얘는 j의 5 루트 3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끝난 거예요. 사실상 이거 좀 어렵죠. 이거 어려워. 그치? 하지만 몇 번 반복해 보면 와요, 뭐가. 자, 이 녀석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순식값으로의 지금 교류 전류를 지금 표현해 준 거예요. 이 녀석을 이렇게 표현한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했더니 나중에 벡터를 계산하면서 뭔가 편리하더라, 그 얘기야. 그래서 이거 똑같은 지금 파형을 나타내 주고 있는 식이에요. 바로 극형식으로 표현하면 이 녀석의 실효값과 위상만을 여기에 적어주면 되고요. 직교좌표는 이제 공식. 요거에다가 요 각에 의해서 코사인 값, 그래서 10 코사인 3분의 파이, 10 사인 3분의 파이. 그 다음에 상가함수도 마찬가지. 이 직교좌표에다가 여기 플러스 j만 붙여서 표현해 준 거죠. 그리고 복소수도 마찬가지. 이 코사인이나 사인 값을 계산해서 그냥 정리만 해 놓은 거죠. 이것들이 모두가 다 뭐다? 이 정연파 교류를 표현하는 방식이다, 그 얘기라고. 다른 방식, 똑같은 거. 그러니까 얘네 둘은 똑같은 정연파를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응? 자, 아무튼 이 부분은 반복해서 봐야만 뭔가 깨달음이 와요. 또 두세 번 봤는데 오늘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럼 내일 모레 또 두세 번 보고 몇 번 보다 보면 이거였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반드시 반복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셔야만 돼요. 알겠지? 이 부분.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남았는데요. 자, 우리는 이제 이 정연파 교류에서의 이제 파고율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또 배워보는데요. 파고율은 높낮이 이런 거기 때문에 그 파형, 사인파에 또는 기타 파들의 날카로운 정도를 나타내 주는 것을 우리가 파고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정의 외워야 돼요. 시험에 나오지, 정의. 파고율은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눈 값이구나. 즉 실효값분의 최대값이구나. 외워야 돼요. 그러면 자, 날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파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두 가지 파형을 한번 비교해 보자고. 자, 여기에서 이런 파형이 있어요. 오호, 대략 부드러운 어떤 그런 파형이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파형은 이런 파형이 있다고 해봅시다. 오호, 얘는 상당히 날카롭죠. 그치? 응? 얘는 좀 왠지 좀 부드럽고 얘는 좀 날카로운 뾰족한 부분이 막 나와 있죠. 실제 이 두 녀석의 실효값이 같다면 바로 이 녀석이 훨씬 더 파형이 날카롭고 좀 뭔가 불안정해 보이지. 아무튼 이런 파형의 날카로운 정도를 나타내는 건 실효값은 똑같은데 과연 이 녀석은 최대값이 크고요, 얘는 최대값이 좀 작아. 이런 형태로 표현해 보면 날카로운 정도를 표현하기가 쉽다, 그 얘기죠. 이런 파형의 어떤 형태들을 나타내주는 그런 비율, 파고율 참고로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파형률이 있어요. 파형률은 파형의
평활도를 나타내주는, 이건 평평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파형이 평평한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파형률은 오호 얘는 여기 실효값이 여기 분자로 오네. 그리고 그 녀석을 평균값으로 나눈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한번 볼까요? 평평한 정도가 뭘 뜻하는지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두 개를 비교해보면, 자, 이런 파형이 있어요. 얘는 뭐 이렇게 생긴 파형이 있어. 오호 이런 파형이 있다고 보고, 이 녀석은 오호 뭐 상당히 얘는 뭔가 진짜 부드럽네. 파형 자체가 이렇게 생긴 것보다. 즉 얘는 왠지 오돌토돌 한 느낌을 주죠. 얘는 자갈밭, 얘는 포장도로, 우리가 아스팔트 도로 이런 것처럼 뭔가 좀 평평한 평평한 정도를 나타내주는 그런 파형의 역시 모양을 우리가 수치로 표현해 본 것을 파형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평균값분의 실효값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거 외워야 돼요. 요거 파고율과 파형률의 이 값을 외워야 되는데, 이 정의를 외워야 되는데, 아무튼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파형인 정연파, 그 다음에 구형파, 삼각파에서 이런 파고율과 파형률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 수치보다도 사실은 이 정의를 기억을 해야 돼요. 정의. 뭐 이런 값들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럼 정연파는 뭐였습니까? 뭐 이 파가 뭔 파인가는 알아야지. 자, 정연파는 세 가지. 정연파는 자 이렇게 생긴 파형이었죠. 이렇게 생긴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교류 회로, 일반적인 회로. 그 다음에 구형파는 오호 이렇게 생긴 파래요. 이것은 구자가 숫자 9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한자로 입구자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죠. 이 녀석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다 그래서 구형의 입구자 모양의 파형이다 그래서 이걸 구형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삼각파는 딱 느낌이 오죠. 삼각, 이런 삼각형의 형태를 띈 이런 파를 삼각파라고 하고, 일단 봅시다. 구형파를 보면 얘는 뾰족한가요? 날카로운가요? 전혀 안 날카롭지. 평평해. 평평하고 여기도 쭉 평평. 그쵸? 그래서 구형파의 파고율은 1이고, 그 다음에 평활도, 평평한 정도. 여기가 지금 올록볼록 합니까? 구형파가 이렇게 올록볼록 거친가요? 아니지. 얘는 제일 평평하죠, 이 중에서. 그치? 그래서 구형파의 파형률도 1이구나. 이 정도 기억합시다. 구형파, 파고율, 파형률이 모두가 다 1이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야 되고요. 요거 이제 참고로 요거 값도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뭐 이렇게 외워주면 좀 편한데요. 아무튼 요거까지는 외울 건 없고요. 요거 구형파는 파고율, 파형률이 모두가 다 1이라고 하는 정도 기억해 봅시다. 그래서 이 값보다도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파고율의 정의, 파형률의 정의, 이것을 외워야 되는데, 자, 선생님이 친한 형이 고씨성을 가진 형이 하나가 있어요. 이 양반이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 근데 이 양반은 뭘 중요하냐면, 뭐 다른 거 필요 없어. 실평수가 얼마나 가장 크냐, 이것만 따지고 다녀요. 건물을 중개할 때 실평수가 중요해. 그래서 실평수가 최대로 큰 것을 그것만 중개하려고 그래요. 우리 고시형을 가진 형이. 그래서 봤더니 최대로 실평수가 큰 것만 중개하려고 그래. 부동산을. 최대 실평수, 최실평. 그래서 여기 고형률과 파형률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 얘는 실이 지금 뭡니까? 여기 가운데 지금 여기 끼어 있죠. 그래서 그 녀석을 가운데 지금 끼워서 이렇게 해봤고요. 여기 최대값과 평균값. 최대값이 가장 높은 데 있긴 해야 돼. 또 그리고 그렇죠. 최대니까 높아야지. 그렇지. 그리고 끼어 있는 녀석이 실효값, 제일 중요한 값. 그리고 맨 마지막이 평균값. 그래서 고시형이 뭘 좋아하냐면 최대의 실평수가 큰 것을 좋아한다. 최대의 실평수를 좋아한다. 알겠죠? 이렇게 기억해서 파고율, 파형률까지 같이 살펴봤어요. 자,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갑니다.